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선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12월 10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외부 기관 역시 인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넷플릭스법 시행입니다. 콘텐츠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는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외부 기관 역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알체라의 공모 청약입니다. 인공지능 솔루션과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알체라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공모가는 만원에 확정이 됐고요. 주관사는 신영증권과 NH투자증권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내마녀의 날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900선에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엔젠바이오입니다. 엔젠바이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엔젠바이오는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인데요. 국내 최초로 NGS 기술 기반 유방암과 난소암 정밀진단 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NGS 기술은 유전체를 조각 내서 각 조각의 염기 서열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 진단과 예측, 질병 맞춤 치료, 신약 개발 분야 협력, 건강관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은 1007대 1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도 희망밴드 최상단인 14,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 역시 1502.4대 1을 기록하면서 현재 기술특례 상장사 중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2배인 28,000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장중에 13%까지 상승하면서 공모가 대비 11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후에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흥국 F&B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9시 이후에 마트와 백화점 등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와 같은 새벽 배송 업체들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수요자들이 온라인으로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그중 마켓컬리는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하루 매출 최고 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새벽 배송 업체인 현대백화점과 쿠팡 등도 이른 시간에 새벽 배송 주문이 마감이 되고 품절이 되는 등 온라인 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7일 데일리 하디슈에서도 언급했던 오아시스 마켓 역시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주인 지어소프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흥국 F&B는 과일 주스와 베이커리 등 간편식 식품 등을 마켓컬리를 통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무림 SP입니다. 인쇄용지와 특수지 생산 전문기업 무림 SP가 최근 커다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늘어나는 종이빨대 원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무림 SP에서는 9일인 어제 빨대 시장 세계 1위 기업인 서일과 함께 팩 음료에 부착하는 종이빨대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무림이 개발한 종이빨대는 네오포레스트로인데요. 일반 종이빨대와는 다르게 내구성이 좋아서 장시간에도 변형이 없고요. 사용자 입에 닿는 느낌을 훨씬 개선한 제품입니다. 미국 FDA와 유럽 BFR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하면서 안전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림 SP의 종이빨대는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BC월드 제약입니다. BC월드 제약 주가가 장 초반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약품이나 음식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항원과 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합니다. 음식이나 약물 등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 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그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BC월드 제약은 에피네프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큐프린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심정지 보조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에도 함께 영향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의 국내 경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에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정보다 염증을 완화하는 데 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 시험에서 유사한 결과를 확보해서 경증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국내 첫 코로나19 경구 약물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 그리고 증상 의심자, 자가격리자에게 가장 빨리 투약해야 하는 코로나19 1차 약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셀트리온 다시 반등가나?입니다. 10월 말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오던 셀트리온이 지난 7일에 40만 원을 돌파한 이후 어제는 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장중에 4%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7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형제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 투약을 완료하고 임상 결과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연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승인 이후에는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10만 명 분량의 치료제 생산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 공급을 위해 150만에서 200만 명분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수급이 워낙 탄탄해서 대형주들이 연이어서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에는 가파르게 오르던 증시가 한풀 꺾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1조 원 이상 매수에 나섰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의 기세를 막아내지는 못했는데요. 그 여파로 셀트리온 역시 8일에 14%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시총이 78%나 오르면서 SK하이닉스를 넘어섰던 셀트리온이었지만요. 이날 급락세에 하루 만에 시총 12조 7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급락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JP모건의 보고서였는데요. 지난 8일 JP모건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한 가운데 기피 종목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만 주와 4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JP모건의 보고서 영향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늘 다시 개인의 반발 매수세의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현재 크게 세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과 향후 실적 성장, 3사 합병입니다. 우선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램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유럽 지역에 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편의성을 개선한 개량 신약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N 가이드에 집계된 셀트리온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9,745억 원으로 올해 추정치보다 27.55% 많습니다. 더불어서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모멘텀은 아직 증권과 목표 주가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0월에는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